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아주 강력한 육성 정책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흥미로운 전략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2025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 연방항공청, FFA 주도로 EVT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 이걸 줄여서 EIPP라고 부르는데 이게 본격화됐어요. EIPP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그냥 기술 개발 잘하는 회사 이런 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당장 실제 운항이 가능한 준비된 팀을 찾고 있다는 거죠. 상용화가 정말 코앞에 온 겁니다. 아하, 바로 그 지점이군요. 준비된 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이 조비 에비에이션하고 또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 이 두 회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왜 이 두 회사의 어떤 잠재적인 결합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건지 자료 보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선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UAM, 특히 그 전기 수직 이착륙기 EVTOL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걸까요? 단순히 교통 문제 해결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네, 맞아요. 이게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기술 안보 문제도 있고요.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이고 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심지어 도시 공간을 새로 설계하는 것까지 굉장히 거시적인 국가 전략 목표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와, 정말 큰 그림이네요. 네, 그 중심에 바로 FFA의 EIPP가 있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단순한 기술 시연쇼가 절대 아닙니다. 시작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실증 사업이에요. 와, 26년, 27년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그 EPP 프로그램에 선정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 건가요? 아까 그냥 기술력만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조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일단 자체 개발한 EVTOL 기체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FAA의 기체 인증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아, 인증 절차 진행 상황. 네. 또 실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요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걸로 돈 벌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역 정부하고 협력해본 경험,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이미 확보된 고객 기반하고 실제 항공편 운항 경험, 이게 필수적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기술력만 믿고 있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정말 높은 벽이겠네요. 그렇죠. 허들이 상당히 높은 셈이죠. 아, 바로 여기서 조비랑 블레이드의 상황이 딱 갈리는군요. 조비는 그 기술력은 다들 인정하잖아요. 나사랑 미군군이랑도 협력하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운영 경험, 이쪽은 좀 약했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조비는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나사, 미군군 협력은 물론이고 FAA 기체 인증 절차에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 도심 안에 이착륙장을 운영한다거나 예약 시스템 관리하고 공항 연계 셔틀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실질적인 고객 운영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반면에 블레이드는 어떤가요? 이미 헬리콥터로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항공 셔틀 서비스를 몇 년간 운영해 왔잖아요. 그 예약 앱부터 시작해서 지상 연계 교통, 그리고 기체가 뜨고 내리는 그 도심 터미널, 버티포트라고 하죠. 아, 버티포트 운용 노하우. 네, 이 버티포트 운용 노하우까지, 심지어 FA의 운항 증명, 에어 캐리어 서티피케이트까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체 빼고 다 갖춘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조비가 블레이드를 인수한다는 게 단순히 회사 규모를 키우는 차원이 아니라 그 EAPP 참여를 위한 핵심 자격 요건, 그러니까 FAA가 요구하는 검증된 운항 능력이랑 고객 기반을 그냥 단번에 확보하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점도 한번 보세요. 정말 절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행정명령이 관련 부처에 90일 안에 실행계획 착수를 요구했거든요. 90일이요? 네, 이게 법적으로 딱 90일이다 이런 강제성은 없더라도 정치적인 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가들은 FAA가 이 APP 참여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조를 9월 4일 이전에는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9월 4일. 그렇다면 조비가 8월 초에 블레이드 인수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슬쩍 언론에 흘린 게 혹시 이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FAA한테
우리가 바로 당신들이 찾던 그 팀이다. 기술이랑 운영 능력 다 갖췄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FAA 입장에서도 기술만 있는 회사보다는 당장 운영 가능한 팀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인수가 실제로 성사된다, 그럼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상당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조비가 eVTOL 경쟁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경쟁사들보다 가장 준비된 팀으로 딱 평가받으면서 뭐 정책 자금 지원이라든지 규제 완화 혜택 같은 거 받을 가능성이 확 커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중장기적으로는요? 이게 정말 우리 일상에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블레이드가 이미 운영하던 기존 헬리콥터 노선들 있잖아요. 이걸 조비의 저소음, 친환경 eVTOL로 대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서비스 경로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진입장벽이 확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UAM 상용화 초기에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이 성공 모델을 발판 삼아서 조비가 미국 내 시장을 넘어서 블레이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해외 네트워크까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UAM 플랫폼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거죠. 와, 결국 이 조비의 블레이드 인수 추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술 기업이 몸집 불리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급변하는 정책 환경, 또 시장 요구에 정말 발빠르게 맞춰서 이 하늘길을 실제로 열기 위한 굉장히 정교하고 시의적절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냥 멋진 비행체 만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운항 허가랑 시장 지배력까지 다 고려한 정말 큰 그림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미래 산업에서는 규제 환경 변화를 잘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선도 기업들이 통합하고 몸집을 불리는 움직임이 UAM 산업 전체의 혁신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 독과점을 심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UAM 시장의 경쟁 구도를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